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이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성함이 외자시죠? 네, 맞습니다. 예, 이인 대표님의 에코인 에너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 보니까 아마도 에너지 관련된 어떤 사업이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자기소개,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에코인 에너지의 이인입니다. 저희는 폐플라스틱,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열분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재활용 처리하는 석유로 전환하는 그러한 기술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뿐만 아니고 육지에서 역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중국 역시 더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갈 데가 없어서 지금 모든 국가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나라 역시 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 벤처 기업으로서 현재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 입주하여 R&D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인 열분해 유화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던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을 필두로 많은 민간 기업들에서 사업화를 시도를 해왔습니다. 기간도 약 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오래된 개발 기간을 가지면서 사업화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결국 문제는 이러한 원료 자체가 쓰레기라는 특징을 거기서 오는 그 특징에 따라서 상용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상용화 장치를 시판 이제 정식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잘 해주셨네요. 네. 대표님의 목소리 톤에서 소셜벤처답게 또 기술 기업이면서 네. 또 제조하시면서 네. 그러면서도 폐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사회 문제에도 접근하시고 있고 네. 다방면에서 굉장히 입체적인 회사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진짜 뭐 요즘 많이 보셨겠지만 뉴스에서 그 뭐 거북이 코에 막 그 빨대 네. 그리고 요즘 뭐 여러 가지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도 또 정부 법률도 그렇다고 하대요. 네, 굉장히 이런 그 쓰레기 문제 또 음.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또 대체하는 환경 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 거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폐플라스틱 같은 것을 어떤 뭐 소각로나 보일러 같은 데다가 뭐 예를 들어 끓이거나 녹여내서 네. 거기에서 석유를 만들어내신다고요? 기름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름 장사 정말 다양한 입체적인 회사시네요, 아주. 예. 그래서 에코인 에너지군요. 네, 맞습니다. 그 인자는 아마 그 성함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이 처음에 이 아이템을 발상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차시죠? 저희는 4년차 법인입니다. 계속 R&D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네, 맞습니다.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에 혜택을 많이 본 편이죠. 네. 예. 뭐 낮은 단계도 있겠지만 R&D는 좀 높은 단계도 있는데 네. R&D까지 수주를 하시면서 하셨던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한번 그 얘기 궁금하네요. 네. 플라스틱을 어떻게 해서 어떤 장치나 기기를 통해서 석유로 만들 수 있는지 네, 네.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플라스틱이라는 물질 자체는 고분자 석유 화합물입니다. 단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석유를 딱딱하게 전환한 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태생이 석유군요. 네, 맞습니다. 석유를 원유를 유종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라는 물질을 갖고 석유와 다른 화학 공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E, PP, PS 등등 PVC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으로 이제 변환이 형태 변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 들어본 이름들이에요. 네네네. 그것을 다시 원유에 가까운 정확하게는 등유와 경유의 중간 정도의 성상을 보여주는 이제 유류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분해 기술입니다. 분해라고 하시면은 꼭 열분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 분해라는 기술도 있고요. 뭐 많은 종류의 분해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열분해라는 기술을 통해서 다시 딱딱한 형태의 석유 화합물을 조금 저분자화시켜서 이렇게 액체 형태의 석유 화합물로 변환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법은 사실 기술적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산소 상태의 반응기에서 산소가 더 이상 투입되지 않도록 밀폐된 무산소 상태의 반응기에서 열을 가해서 그 발생되는 유증기를 다시 냉각수를 통해서 응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석유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투입이 되게 되는 원료들이 이제 플라스틱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투입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분해돼서 다시 냉각수를 통해서 응축이 되면 그게 법적으로 얘기하는 재생연료유라는 이제 석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재생연료유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들 주유소를 떠올리실 텐데요. 주유소 가서 넣는 휘발유나 경유 같은 기름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차량이나 이렇게 엔진, 내연기관을 위한 연료로 사용되기보다는 공장에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연료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열 열원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버너의 연료라든가 보일러 그리고 이렇게 고온에 열을 내는 어떠한 것을 이제 스팀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러한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시중에서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경유가 약 한 8,500 전후의 칼로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8,500 칼로리를 보여주고 있는 경유보다도 훨씬 높은 만에서 약 한 1,500 칼로리 정도를 보여주는 재생연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생산된 연료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단지라든가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연료유로 판매가 되는 그러한 공정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은 기술이기는 하나 네네. 이게 사업화가 지금 좀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통해서 연료유를 생산해내는 이제 기술이다 보니까 네네. 대부분 국내에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이 연료유를 조금 더 사업의 비즈니스 포커스를 연료유 생산 쪽으로 이제 네. 맞춰서 기술이 개발된 특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재생연료유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개발이 된다든가 재생연료유의 조금 더 많은 양, 높은 수율을 위해서 개발이 된.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제품을 재생유로 타겟팅을 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던 경향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의 성패가 그쪽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죠. 네, 비즈니스 모델에 변화를 주어야만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의 방향 자체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재생유의 좀 더 많은 생산과 고품질화보다는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춘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흡사 방송을 갑자기 보신 분들은 과학 실험실. 근데 대표님한테 탁월한 재주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들이나 개념들인데도 차근차근히 풀어가지고 저도 알아듣기 쉬웠거든요. 비전문가인데도 그런 걸 보면 혹시 선생님 출신이신가요? 선생님하고 연관이 아니면 연구원이신지 교사 출신인지 전에 이 일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연구원 출신은 아니세요? 예, 연구원 출신은 지금은 아닙니다. 연구원이 됐네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반 연구원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그러신 같고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분야를 이제 전공을 하면서 하시다가 그쪽으로 활동까지 이제 하다가 이 관련 충남에 위치한 이 재생연료 폐플라스틱 재생유 생산 공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 기술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근무를 할 때 제가 겪었던 애로사항들 대체 왜 이렇게 사업화가 지지부진한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현장에서 직접 체득을 할 수 있었고요.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서 기술 개발 과정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지적재산권 창출에 좀 도움을 주면서 이제 창업까지 이르게 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특허도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총 12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타트업으로는 굉장히 많은 특허거든요. 사실 두세 개씩은 있는 분들이 많은데 또 기술 쪽이시고 기계 쪽이시니까 특히 또 특허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배우시기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좋고 재밌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원래 그쪽 출신이 아니신데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많은 멘토나 선배들이
창업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창업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우려하는 거죠. 네. 요즘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는 건 좋은데 네. 그래도 관련 직종에서 한 3년, 5년 정도 경력은 쌓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만저만 하기 때문에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바로 창업을 시작하기는 더 쉬워져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시작됐는데 네. 대표님은 사실 모험 사례네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처음부터 창업을 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네. 그쪽에서 일을 하시다가 네.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나오고 기술을 또 배우시고 특허를 내시고 창업을 하시게 된 거죠. 몇 네. 년 차 하시죠? 현재 4년 차. 4년 차로 또 연구 개발하시면서 CF 나왔고 네. 그 어떤 공부를 하시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또 그 전문 분야인데 그래도. 맞습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죠. 예, 네, 그래도 많이 좋아서. 있었는데, 모든 직업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좋아서 시작을 해도 너무 이렇게 어렵건 어렵지. 그만두고 싶을 때가 분명히 오죠.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겨내기 위해서는 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좋은 네. 팀원들,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함께 하셨구나. 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전혀 상관없는 분야를 전공을 하고 네. 경험을 했다 보니까 예를 들어 IR이라든가 네네. 어느 이렇게 발표 장소라든가 네. 이런 데를 갔을 때 일단 제가 기술적 설명이나 이런 거를 잘하시는 해드리면 네. 이렇게 조금 공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래 저는 분명히. 괜찮은데. 예, 처음에 지금보다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못할 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이 팀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고요. 팀원. 네, 그래서 현재는 뭐 여러 물리학이라든가 아니면 화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이제 학교에 좀 저명한 교수님의 기술 네네. 지도라든가 네.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네. 좋은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네. 네. 지금 4년 차 넘어가시면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선배격인데 네. 그리고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 창업을 많이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참 고무적이네요. 아. 기술 또 제조, 기계 이런 부분에 또 특히 소셜 벤처의 가치까지 네. 같이 가져가시고 있으니까 네. 그 한번 이 4년 차시니까 네. 요거는 정말 자랑하고 싶다. 요번 기회에 네. 요건 참 잘했다. 우리 팀원하고 나하고 네. 뭐 이런 뭐 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좋았다든지 좀 자랑 좀 하시죠. 네. 예. 좋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또 그래서 버텨내신 거고. 예, 감동 깊은 순간이 많이 있었고요. 네. 모든 스타트업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런 순간이 없으면 사실 버티기 힘들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람찼던 그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아무래도 이렇게 팀원들 자랑을 첫 번째로 좀 하고 싶습니다. 역시 대표답네요. 네, 우리 팀원들 같은 경우에 네. 팀원들이 오래도록 음. 이렇게 꾸준히 가는 팀원들을 찾기가 사실 상당히 힘든 어렵죠. 것 어렵죠.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거고요.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어떠한 그 보수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초월하는 그러한 관계성을 갖고 네. 또 유지해 나간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들의 그 현금 흐름의 특성상 네. 또 이렇게 어떠한 이렇게 확실한 보장을 또 해준다는 것도 참 네. 힘든 일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너무 좋은 팀원들이 어떠한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네.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저희도 버티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역시나 좋은 팀원들 그게 1번 자랑이네요. 예, 가장 큰 자랑이 아닐까 싶고요. 대표님이 또 경영을 잘하셨나 보네요. 아유, 아닙니다. 또 다른 또 자랑. 네. 그리고 또 역시나 저희가 작은 자랑이지만 몇 가지 수상을 한 네. 케이스입니다. 그 큰 힘이 돼요. 네. 맞아요. 큰 힘이 근데 돼요. 네. 이 수상이 단순하게 어떠한 그 기술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즈니스 모델의 그러니까 사업성에 대한 수상이 아니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수상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지난 2018년 12월 달에 금강환경유역청과 여기 대전에 중도일보에서 주관하는 네. 금강환경대상이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민간 기업에서는 유일하게 환경 기술 부분에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얼마 안 됐어요. 네,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지난 5월 초순경 이달 이제 이거, 지금 현재 네, 촬영하고 그러네요. 있는 네. 월 초인데요. 네. 그때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이제
에너지 경영 부분에 또 이제 수상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녹색 에너지 경영 대상이네요. 녹색 에너지 경영 대상 부분에서도 저희가 작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저희가 매출이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을 떠나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게 저희한테 많은 의미를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동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는 잊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가치가 있겠지만 요새는 더더군다나 환경적인 부분이 점점 그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 정신을 좀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후에도 쉽게 저희가 뭐 될진 모르겠지만 상장 이후에도 이 부분은 꼭 지켜나가야 되는 핵심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상장까지 이제 플랜을 쫙 또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 얘기지만 그 벤처 인증 처음 받았을 때 그 함께했던 팀원들하고 막 진짜 저녁 때 회식하면서 뭐 진짜 얼싸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이제 벤처 인증이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빚을 지는 또 이제 후배들한테 멘토링 할 때는 좀 한번 생각해봐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뭐 그런 생각 안 했죠. 그래서 막 좋고 또 특허도 많이 있으시고 그동안 또 R&D도 여러 번 또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수주할 때마다 1차, 2차 통과해서 받을 때마다 또 덜어는 떨어지기도 하면서 그때마다 그 상 받는 느낌이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그 느낌 없으면은 사실은 진짜 넘어가기 힘들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실 것 같아요. 4년 차를 맞이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 선배들이 볼 때는 이랬겠구나, 이런 점이 있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근데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이 스타트업 캐스트에는 이제 초기 방송 때 1년 차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뭐 또 선배들도 오긴 했었지만 근데 오늘 같이 또 선배가 나오니까 또 후배들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폐플라스틱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가 뭐 흔히 텔레비전 뉴스에서 볼 때 막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쓰레기를 사람들이 버리면 재활용 뭐 수거에 가서 제가 그 업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그 사람 옆에서 이렇게 고르잖아요. PT병 뭐 PT병에 담배꽁초 들어있고 막 이제 그걸 갖다가 아마 소각장인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뭐 땅에 묻는지 불에 태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야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쪽하고 그럼 같이 제휴를 하거나 뭐 그쪽에 납품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사업이신가요? 맞습니다. 이 폐기물 재활용 사업은 사실 폐기물 분야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폐기물은 우리가 버리는 데는 다들 익숙하신데 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어떠한 프로세스로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리고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고요. 뭐는 재활용이 되고 뭐는 재활용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딱 제 수준이죠. 뉴스에서 본 거 컨베이어 벨트에 쓰레기 줍는 거예요.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내에는 약 200여 개가 넘는 이 폐기물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 제가 말한 게 선별장이군요. 맞습니다. 폐기물 선별업체가 있는데요. 이들은 우리가 각 살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와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와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 시에서 지정해주는 구역의 폐기물을 모두 받아서 물량을 확보한 후에 그 확보한 물량을 선별해서 깨끗한 것들은 이제 제품화되는 거죠. 선별을 한 것들은 이제 팔고 그리고 선별되지 못한 그 나머지 잔재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잔재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이동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새 이 지난 3월에도 어떠한 한 방송사에서 이 소각장에 대한 문제를 또 다큐화해서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각장 역시도 지금 많은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이유는 아무래도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이 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결국에는 대부분 소각장으로 이동이 되게 되는데 이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소각 시설 역시 현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소각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소각 하면서 발생되는 이 유해한 물질들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서 사회적 문제를 인식을 했고요. 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그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장치를 설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쓰레기는 점점 많아지고 네. 처리할 수 있는 곳은 뭐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고 한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딱 그 뭐 독과점 시장처럼 되는 건데 예를 그렇죠. 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국민 입장에서는 환경 문제고 네. 또 국가의 정책 문제지만 네. 실제 그 업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비용 상승 맞습니다.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또 네. 기회를 만드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님 쪽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X를 통해서 그거를 처리해서 기름으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이해가 좀 되네요. 네. 그래서 현재 그러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네. 한 선별 업체, 선별장이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선별장과 같이 손을 잡고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역시 같은 문제죠. 높은 소각 비용과 네. 그리고 그 높은 소각 비용에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소각 비용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업이익률 네.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그들 이제 고객 친화적 설계 말하자면 제품 고급화라고 네. 표현을 하면 맞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 변경과 조금 더 상용화를 네. 할 때 시장에 나갔을 때 고객들이 사용하면서 훨씬 더 편하게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설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협의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상용화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네. 대표님께서 그 지난 3, 4년 동안 네. 그 어떻게 보면 소형으로 표현할게요.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소형으로 R&D를 통해서 거의 완벽하게 구동이 되는 네. 그러니까 기름이 나오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시제품이죠. 네. 그러니까 작동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용량이 작으니까 네네. 이제 그들의 수요에 맞춰서 또 채산성이 맞아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큰 용량으로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때쯤에 투자가 들어오면 참 좋겠다. 네. 예를 들면 네.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이제 좀 IR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투자자들의 시각은 또 다른 논리들이 있으니까 네. 이제 네. 또 잘 이해합니다. 만나야겠습니다만 네. 요 간격이 있잖아요. 요 네. 어떤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세요? 지금 사실 투자를 해주면 된다고 나는 느끼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네. 큰 거 만들어가지고 예. 쫙 팔면 되는데, 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어떤 애로사항 있으세요? 사실 제가 올 4월부터도 한 네. 서울에 있는 엑셀러레이터들을 포함해서 네. 약 4개에서 5개 정도의 네. 투자사와 IR을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늘 느끼는 부분이지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저의 부족한 면이 아닌가. 예. 네. 왜냐면 이렇게 4년 차쯤 들어오면 사실 기본적인 투자를 받아야 이제 마땅한데 네. 그렇게 못한 그래야 스케일업을 하니까. 스케일업을 하니까 네, 이 대표의 부족한 역량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네. 역시나 모든 투자사들, 뭐 엑셀러레이터나 뭐 엔젤 포함해서 벤처 VC, 캐피탈이든가 많은 투자사들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네네. 그들이 선호하는 또 분야가 분야가 있는 있죠.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또 국내에서는 아직 요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네. 쓰레기를 처리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선호하는 투자사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찾기가 많지가 않은 많지도 것을 않고. IR을 하면서 조금씩 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도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늘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떠한 투자사들과의 관계를 유지를 함에도 계속 저희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조금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참 겸손하시기도 하고 항상 뭔가 배워간다는 생각. 근데 또 4년차, 5년차 맞이하시면서
또 우리 내부 직원들, 네. 팀원들 또 같이 또 가야 되는 문제, 시간 문제, 네. 또 결혼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리면서 그 타이밍이죠. 그 시장과 나의 제품의 타이밍이 네.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네.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의 뭐 일반론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뭐 쉽게 말해서 그걸 가지고 오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나 사용자나 뭐 다운로드 수나 그런 그로스 해킹 데이터 수준이 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펌프로 마중물이라도 네. 넣어가지고 pom프 있어야지 거기를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 돈을 대줄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조 같은 경우에는 CF까지가 이제 R&D라면 네. 그걸 가지고 상품화하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걸 팔았는지 네. 네. 레퍼런스 네. 아니면 지금 조금이라도 어떤 데서 뭐 쓰고 있는지 네. 이런 걸 아마 원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네. 그 부분이 아닐 때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진짜 그 상품성 있는 제품에서 상품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아마 이제 이런 걸 도와주는 게 원래는 뭐 팁스라든지 또 이제 R&D가 결합돼 있는 네. 좀 이제 낮은 단계 투자라든지 또 그런 또 이런 또 브릿지가 있긴 한데요. 네. 팁스 같은 경우에는 또 3년 이하 기업들을 네. 조금 이제 우선시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대표님이 또 연차가 또 네, 그러네요. 그렇죠. 또 R&D는 7년까지 네. 되는데 아직 R&D는 남으셨어요. 네, 남으셔서. 지속적으로. 그러면 R&D를 해서 빨리 그 다음 제품을 만들어야겠네요. 네, 저희도 준비를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네. 이게 나중에 다시 또 추억이 되시고 네. 스토리가 되셔야 되는데 네. 그런 아무튼 아직 힘을 잃지는 않으신 거죠? 그럼요. 네. 창업자는 스타트업 네. 대표는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네. 대표가 힘을 잃는 순간 더 이상 그래요. 끌고 나가 다 나와보고 유지되기는 있잖아요. 네,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늘 그렇게 저는 어디선가를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네. 축구라는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요. 운동도 하세요? 네. 예, 시간이 되면 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선수의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가 다시 네. 국내로 돌아온 한 선수의 플레이를 이렇게 방송을 해주면서 네. 밑에 자막이 네. 그의 제2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 라는 자막이 한 줄이 딱 나오는데 네. 혹시 이렇게 운 거 아니에요? 거의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격한 공감이 되면서 또 하나의 그런 작은 일상생활 부분에서 네. 많은 부분에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네. 역시 가장 큰 동기부여는 저를 바라봐주는 그 팀원들이고요. 네.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좋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야겠죠. 네. 사실 뭐 여담이지만 요 네. 근래에 또 그 SK 최태원 회장님이 뭐 엊그저께인가요? 그 뭐 크게 소셜 벤처 네. 뭐 컨퍼런스도 하신 것 같던데 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네. 과감하게 한번 이쪽 분야에 대한 투자사들이 좀 많지 않다고 한다면 네. 회장님께서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대전 창조센터가 또 SK하고도 또 같이 연관이 있었던 네, 거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아, 그럴까요? 네. 회장님 좀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하셔도 또 소셜벤처라는 맥락에서 네. 또 기술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네. 사실은 지금 또 가셔야 될 길이 또 멀지만 네.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의 낮은 단계를 겪었던 이제 1, 2년 차 우리 후배들한테는 네. R&D가 또 장벽이에요. 요즘 R&D가 사실은 저희 벤처할 때 R&D보다 한 1억짜리 낮은 단계로 네. 뭐 창성과제라든지 네, 뭐 네. 디딤돌, 삼성 이런 것들은 사실 스타트업 트랙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R&D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볼 때는 대표님이 굉장히 큰 성공 사례란 말이에요. R&D를 여러 번 하셨으니까 네. 한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네. 그 정부 지원 사업하고 네. R&D하고는 이런 게 좀 다르더라. 내가 또 붙어보고 떨어져 보니까 이런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 네. 좀 팁 좀 주세요.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개발의 정확한 목표와 과정에 대한 레퍼런스를 남겨야 된다는 네. 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스타트업들이 많은 그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저도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만 그 느끼고 제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모든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를 남겨야 되겠구나라는 네. 부분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개발을 할 때도 연구 노트라든가 연구 개발 그러네요. 목표에 대한 연구 개발 목표에 대한 지속적 그 방향에 대한 수정이나 그리고 이게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연구 개발 목표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에 따른 세부 개발 방향을 연구 노트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거를 계속 자료로 남겨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이렇게 모든 R&D의 그 역량이 쌓이는 게 아닌가 이러한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결국에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처음에 내가 맨 처음에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정했던 그 비즈니스 모델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피보팅 한다고 그러죠. 계속 피보팅이 바뀌고. 이루어져야 네. 되고 거의 필수적으로 왜냐하면 네. 시장에 나갔을 때 실제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는 부딪혀 보지 않고서는 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이 변화되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R&D의 개발 목표 역시 네. 수정이 약간씩 현재의 0.1도가 나중에는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격차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피보팅을 해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정확한 개발 목표 그리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개발 방향의 레퍼런스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그 R&D 이제 또 떨어지게 되면 오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납득이 된다는 게 네. 더 속상하죠. 그런데 일반 지원 사업보다 되게 두 개로 오는데 하나는 기술성. 역시 팁스나 R&D는 기술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기술성. 그 다음에 사업성. 네. 사실 사업성을 무시하지 않거든요. 네. 또 시제품 개발 단계까지 네. 본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 정량적인 지표, 네, 그 맞습니다. 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에 대한 계획. 그래서 네. 뭐 어떤 평가원이나 여러 시험 단체들을 미리 섭외하거나 그 비용들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평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네, 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 또 네, 작은 계획에 그것을 넣어야 되고. 평가 비용도 잘 준비를 해놔야 해야 되더라고요. 돼요. 네, 작은 네. 거 하나에도 이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네, 단위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 정부 지원 사업도 안 해본 사람들은 되는 게 꿈이지만 그거를 또 한두 번 한 사람들은 R&D, 네. 또 이제 뭐 투자,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계속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물어보고. 그럼 후배들한테 노하우를 줘 그러면 그냥 열심히 한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심사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원 사업을 일반적인 지원 사업의 심사위원들은 한 3명, 5명, 많아도 5명 안 넘는 것 같은데 네. 되게 5분 발표가 요즘은 거의 네. 표준화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초기 창업 패키지 옛날 네. 창업 선도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네. R&D는 시간이 좀 길죠. 네, 가장 제가 최근에 갔던 R&D 같은 경우에는 20분 발표에 20분 질의. 그런 것 같아요. 네. 20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도 약 한 7명 정도가 그런 것 되셨던 것 같아요. 같고요. 네. 네. 왜냐면 기술 역시도 분야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그렇죠. 가깝고요. 그렇죠. 네. 그들 이제 오시는 심사위원분들도 네. 전문 분야가 있으신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네. 그거에 대한 정보를 이제 공유를 하시는 네.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20분 발표가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예. 처음에는 5분 발표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네. 발표를 하고 그만큼 질의응답도 길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진짜 한 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네. 팀당 네, 시간 맞습니다. 밀리면 네. 질의응답은 심사위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시간 되도록 지키시지만 네. 그러면 이제 1시간 전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앞팀이 1시간 동안 안 나와. 네. 안 나오면은 뭔가 또 현장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붙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현장에서 굉장히 좀 막 땀 줄줄 뺐는데도 붙을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경험 네. 있으시죠? 네, 그럼요. 아무래도 R&D 심사위원들은 질문이 좀 날카롭죠. 날카롭죠. 날카롭고 기술에 대한 또 심도 깊은 질문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난감할 때는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기술적 이해도가 조금 이렇게 정확하신 분들이 오히려 네. 질문해 주시면 편한 경우가 더 오히려. 있어요. 근데 네. 기술적 이해도나 아니면은 반대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성 외에도 요새는 사업성 네. 역시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실제. 네. 근데 현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신다거나 이러면은 좀 난감할 때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그것들도 다 경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질문이나 네. 혹은 사업적인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질문이 와도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 이제 그 지금까지 이렇게 저는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네. 이제 또 계획이 또 창창하게 있으시니까 네. 해 나가시면 되는데 현재 스타트업을 막 시작하는 네. 후배들한테 네. 좀 이렇게 원포인트로 네. 이렇게 좀 해라. 네.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좀 있으면 해주세요. 그냥 직관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예. 네. 4년 전에 나에게. 네. 사실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너무 훌륭하신 스타트업들도 많기 때문에 잘하는 팀도 많이 있죠. 많이 사실 또 너무, 숨어있는 예, 팀도 많이 있어요. 숨어있는 네. 너무 실력자분들이 많아서 참 이렇게 좀 외람되기는 하나. 네네, 하나. 그래도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 버티십시오. 역시 4년 차만 하시는 말이에요. 버티시고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버티시면서 끊임없는 자기 비판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 멘토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거론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 비난이 아니고 네네. 그 논리 구조나 시장에 대한 현장하고의 그 핏이라고 하죠. 네. 요즘 뭐 PMF라는 말도 네. 합니다만 그렇게 그 구조에 대한 비약의 정도를 낮추기 위해서 네.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스스로가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피버팅하고 스스로 자기 비판을 한다면 네. 비난을 하지 말고 얼마나 사업이 빨리 고도화 되겠어요. 네. 그러면서 또 안타까운 사연들이 또 아쉬운 부분들은 또 주변의 선배들이나 네. 많은 분들한테 또 하소연도 하면서 네. 같이 가는 거죠. 맞습니다. 혹시나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 비판을 말씀드린 부분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더 그래서, 표현이 좋네요. 네, 나를 점검해가는 이걸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비난하는 본인을 비난하라는 말은 아니죠. 비판하고 비난은 다른 거니까. 계속 나를 점검해가면서 네. 수정을 하라 네. 이런 말씀을 맞아요. 드립니다. 네. 사실은 제가 가끔 후배들이나 우리 멘티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네. 이제 어떤 멘토, 요즘 멘토가 많잖아요. 네. 저도 그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 정책적인 용어인 것 같은데 네, 네. 아무튼 창업 선배가 네.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주거나 뭐 이렇게 좀 미들맨으로서 뭔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대강 봤을 때 아이템 자체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사업 자체를 너 리스크 뭐 차라리 이래라 이런 분들은 저는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먹었거든요. 하지만 비판해 주시는 분, 긍정적인 상태에서 응원하면서 시장에 대한 안목을 비판해주고 또 소개시켜주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많이 만날수록 좋은데 또 듣기 좋은 얘기만 좋아하는 친구들은 또 그런 분들조차도 안 만나고 혼자만 하고 그러면 자기 점검이 강한 팀은 괜찮은데 그렇죠? 그 멘토가 필수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갇혀버리는 거죠. 제가 뭐 박정욱 멘토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멘토분들이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역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가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대표의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코처블한 그러니까 코칭이 가능한 코칭이 가능해야 된다 코처블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코치를 했을 때 그거를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능력. 나는 내가 현장에 나갔는데 이게 아닌데 뭐 이런 소리를 나한테 왜 하지? 이제 그만 만나야지. 그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배척하고 이러기보다는 이 얘기도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필터링을 통한 계속 나를 점검하는 조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주 태도가 좋으신 대표님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계속 또 해나가시고 또 선배나 멘토분들 또 뭐 컨설턴트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코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함부로 하고 자신의 성공 경험을 또 압박하셔는 안 되고 왜냐하면 20년 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배운다. 서로 그런 느낌으로 했을 때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반성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우리 좀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아이템 소개는 또 별도의 파워 PT 저희 또 프로그램에서 또 해주실 거기 때문에 대표님께 이제 끝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 약간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이제 결혼도 하셨고 네. 이제 여기까지 또 팀원들과 함께 오셨는데 네. 그 결혼 전에 스타트업을 할 때하고 네. 또 아기도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결혼 후에 아기를 낳았을 때 스타트업하고 사실 저도 결혼을 늦게 했어요. 그렇구나. 사업한답시고. 근데 지금도 아내가 그래요. 0세부터 3세까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때 한 번도 네. 3번 실패하고 한 번 더 해보겠다고 그때 그때 막 난리도 아니었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지금은 저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또 후배들 부끄럽지 않게 또 다시 또 사업을 도전해야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멘토를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근데 그 0세부터 3세까지 못 도와준 거 그때 나름대로 전략이 있었거든요. 3년만 참아라. 어떠세요? 그 개인적인 부분인데 저 한번 우리 팀원들이나 아내분이나 얘한테 영상 편지를 한번 나중에 우리 애기가 크면요 아빠의 이때 힘들었던 열심히 했던 시절을 이 영상을 보면서 좋지 않을까요? 한번 제 하고 싶은 좀 사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짧게만. 짧게. 네, 제 와이프 되는 분에게. 네. 네, 저 안 올게요. 네.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아내도 영상을 볼 거기 때문에. 예. 정초롱 씨. 오, 실명까지. 네, 정초롱 씨. 네. 먼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많이 이렇게 좀 시간을 같이 못 보내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혼자 이렇게 잘 버텨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고맙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내가 요새도 많이 느끼지만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현명한 물론 예쁘기도 하지만 현명한 여자랑 결혼해서 너무 큰 복이구나 라는 부분을 새삼 느낍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그리고 여지껏 해왔듯이 앞으로도 이대로 쭉 사업의 성패 여부와 관련 없이 이대로 쭉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작은 박수를. 가와만서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 팀원들도 중요하지만 네. 결혼하신 분들이나 사실은 그래요. 우리 스타트업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면 청년만 떠올리시고 자꾸 막 20대만 떠올리시는데 용어 자체가 좀 그런 색깔이 있는 건 있습니다만 30, 40대, 40대 스타트업 많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성공률이 높은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다 기창업자 출신 연세 창업자 아니면 대표님처럼 직장 생활을 또 이렇게 아니면 스타트업의 팀원으로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했을 때 성공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규모도 크게 가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결혼하셨어요. 대부분 아기가 어리고요. 네. 그랬을 때 그 소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굳이. 근데 너무 잘하셨네요. 우리 아내분이 영상 적어도 이 영상은 그분한테는 아주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팀원들도 분명히 아까 또 다 챙기셨고 뭐 스톡 옵션이 있나요?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장까지 보시는 분이라 뭐 또 앞으로 증자 또 증여 뭐 이런 것도 계획하실 것 같고 회사를 컴퍼니 빌딩 한다는 거는 사업자 등록 여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건 과정일 뿐이고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임시 조직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임시 조직이라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전 사업을 하는 거예요. 다만 프로젝트하고는 다르죠. 프로젝트처럼 하는 그런 임시가 아니라 린 스타트업 개념을 꼭 끌어오지 않더라도 실전 사업을 하는 거지만 진정한 컴퍼니 빌딩을 해서 경영 단계에 가는 거 또 나만의 회사, 우리만의 회사가 아니라 많은 분들의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표님, 이인 대표님께서 그 단계를 이제 막 이제 99도까지 끌은 그래서 또 R&D나 아니면 우리 최태현 회장님 또 아니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 중에 뭐 새로운 분야 저는 에코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또 수도권 쪽에는요 굉장히 좋은 소셜 벤처들의 움직임도 많기 때문에 좀 한번 만나 주셔서 또 이런 비전을 들으시면 일단은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제가 보증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이래서 또 우리 스타 멘토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또 후배들 도와줄 텐데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번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팀원들이나 아니면 후배들한테 끝인사 아니면 아이템 소개나 한번 하시죠. 저희 주식회사 에코인에너지는 가장 큰 가치를 사회적, 환경적 기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은 그 가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밤새워가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경제적 가치, 물론 사업의 아주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무언가의 핵심 가치 역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가치에 공감을 해주실 수 있는 여러 팀원분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재를 구하고 있는 설계 쪽의 인재라든가 환경공학이나 이런 쪽의 인재분들 모두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분들이나 투자사분들 저희의 가치에 공감을 해주신다면 또한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대표님의 그 인자가 혹시 당길 인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알고 사람을 끄는 힘이 있는 대표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원들도 여기까지 오고, 또 아까 아내분에게 영상 편지 보내는 것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복잡한 이 퍼즐과 레고를 맞춰가시는지 그 진정성과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소셜벤처 기업을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제조 기술 기업이시죠. 에너지 기업이시면서도 소셜벤처의 가치를 높여가시는데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셜벤처가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 이렇게 볼 수 없는 진짜로 멋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에코인 에너지 이인 대표님과 그 팀원들 또 우리 사모님 그리고 아드님, 따님까지 모두 행복한 날이 오고 그 혜택을 받는 많은 전국의 이런 또 업장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저는 되게 즐거웠는데 괜찮으셨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표님의 아이템 소개는 파워 PT로 다시 또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인 에너지 이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스타트업 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